수생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춥다고 할까요? 차갑다고 할까요? 차갑다. 그냥 두세요. 둘 다 포기. 차갑다는 용어는 자기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전체적인 거로 할 때는 춥다. 차갑다는 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춥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한자 용어로는 한하다. 한. 뭐 충청분말로는 썰렁하다. 뭐 한하다, 음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이라고 하죠. 춥다가. 명리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응결하다. 그렇죠? 응결하다, 모으다, 저장하다 이런 뜻으로 하죠. 이렇게 이제 그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열매를 따면 그 시갈이잖아요. 그 안에 뭐 응결돼 있죠. 응결하다, 모으다, 모아져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이제 응결하다, 응결이라고 씁니다.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수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응결하다는 것은 모여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상생식으로 설명하면 모의다죠. 그렇죠? 금생수식으로 설명하면 모의다입니다. 그렇죠? 이거 상생식으로 모여 있다죠. 그럼 상생식으로 설명하면 금생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를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모으다 이런 뜻이고, 우리 이제 오박사한테 설명하면 이제 고전 이제 논문 쓰고 하시고 책 쓰니까 뭐 하는 거야? 수집하다 그러는 거죠. 자, 앞에다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죠. 자료를 수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만약 동대문 상가에 든 사람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목적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세는 약간의 행동적이고, 이 금이라는 게 무엇이 될 때 목적이 나옵니다. 이게 뭐를 모집하고 뭐를 수입하고 뭐를 가져오느냐는 뜻입니다. 수생목 그러니까 모은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았잖아요. 수생목이 이게 모여 있잖아. 모은 걸 어떻게 된 거예요? 배출하다죠. 그렇잖아요. 배출하다. 배출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출하다의 의미와 그리고 모으다의 의미가 같이 가져 있으니까 모여 있다 이랍니다. 단수적인 의미를 상세는 이제 복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단수법이라고 하고 단수법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름을 이렇게 하는 전법을 뭐라고 하냐면 단식 판단법이라고 해서 명리학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리학은 모두가 복식 판단법입니다. 나 천간 간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간이 간목이 상생을 해요, 상극을 해요, 상생을 받아요, 상설화를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됩니다. 명리학은 복식 판단이 단식 판단이 아니다 뜻입니다. 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명리학은 답변이 없습니다. 죄가 뭐를 어떻게 하는데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뭐냐라는 것이 육하원칙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라도 말이 있잖아요. 거시기. 너랑 나랑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할 때 거시기 하잖아요. 이 거시기법은 여기에 통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5초 내로 달라지기 때문에. 5초 아시죠? 네. 뜨거운 차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이 5초고요. 한 잔을 마시는 게 15분이에요. 일각이란 말이야. 일각이면 완전히 달라지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약간의 직설합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고 그렇게 수생목, 목생화는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 그러면
온도 습도로는 춥다 이렇게 말하고 온도 습도로는 춥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추우면 정신적인 작용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걸 읽으시려면 공통보감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것이 모여있다 은결이잖아요. 모여있으니까 모으는 과정과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읽으시려면 공통보감 이 위에 연해자평이나 자평진전 그리고 적천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생상극의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어떻게 저것이 해기가 되는가. 지금 말한 4권의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시간이 나시면 삼명통일은 거들떠 보지 말고 거듭거듭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그렇죠? 거들어 보지 말고 그 삼명통이 한 권만 다 읽으시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명리학 관련 책은 모두 읽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왜냐면 그 양반이 모든 고전을 갖다가 이게 다 써놨습니다. 춘추에서는 뭐라겠고 통의에서는 뭐라겠고 대유는 뭐라겠고 다 써놨으니까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가니 나중에 도사대교랑 읽어야 처음부터 읽으시면 답답해가지고 이게 뭔 개똥자루 얘기야 뭐야 모릅니다. 모르는 거 계속 읽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이더라고 공통보감을 얘기한다. 춥다에 대한 개념 이게 뭐예요? 사계절의 변화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행동적입니다. 어떻게 활용된다 이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뜻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수는 임수가 주관합니다. 이거는 개수가 주관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임수가 주관하고 임수는 뭐 하는 거예요? 모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뭐라 그랬죠? 상생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금생수로 모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앞에가 더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모으다 그렇죠? 앞에다가 뭐 목적 붙여야 돼요? 실용적인 걸 모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1번하고 6번은 무슨 의미죠? 순서입니다. 이게 1번, 얘가 6번. 예, 순서입니다. 1번에 쓴 게 얘가 1번이잖아요. 1번이 뭐예요? 오행이니까. 얘가 1번 아니에요 또? 오행이 한 바퀴 가고 또 6번부터 또 한 바퀴 가야 되니까 항상 1번입니다. 얘가 1번이고 얘도 1번입니다. 얘랑 이렇게 항상 교체를 합니다. 근데 또 2번이 나오고 그러죠? 2번이 나오면 또 2, 7 화가 나오잖아요. 7이니까 또 1번이잖아요.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그게 1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부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부터 공부하면 병화부터 공부해야 되고요. 땅부터 공부해야 되죠. 뭐 쓰는 거라겠어? 여러분들은 생각을 쓰는 거요. 물질을 쓰는 거 공부하는 거야. 물질 쓰는 거 공부해요. 물질을 보고 저걸 써야 되겠다는 공부하니까 지지부터 공부하는 거라 했잖아요. 동양 철학은 우주관을 통치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이. 그렇죠? 운명학은 우주관을 인간의 생활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관, 각자 사람의 생활관에 맞췄기 때문에 암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천간이 쓰는 방법을 아느냐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동양 철학에서도 임수를 1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물취지가 우선이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생존이 우선이다. 그렇죠? 생활이 우선이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아니고 네가 지금 당장 할 일이 우선이다. 그렇게 왜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냐. 이런 의미를 낳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간 1번입니다. 통변합시다. 초보라고 해서 통변을 안 하고 어물쩍 지나가면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대화가 안 됩니다. 통변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생모. 금생수로 모으다. 앞에 뭐 붙이라겠다는 목적어를. 목적 붙여야 되죠. 목적어가 뭐죠? 실용적인 것을 모으다. 그렇죠? 불필요한 거 필요한 거예요.
실용적인 것이란 용어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것을 모으다, 그렇죠? 오박사 같은 뭐라고 했어? 모은다고 해서 수집한다고 해야 돼. 용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대문에 뭐라고 했어? 사입한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각 가정에서는 애들의 진로를 알기 위해서 뭘 모으러 가요? 정보를 모으러 가죠. 그러면 가서 강의 듣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여기다가니 이렇게 갈 수 있죠. 나중에 경신금의 임수잖아요. 이렇게 모으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화가 들어가면 모으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아예 그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화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화가 들으니까 만들잖아요. 개주잖아. 그렇죠? 네, 여기가 씁니다. 이제 뭐를 모아? 그죠? 그래서 상품이죠. 그 상품이 경금상품, 신금상품 나중에 틀립니다. 그죠? 필요한 상품을 모으다, 필요한 정보를 모으다, 필요한 물건을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화급금 들어가면 필요한 거를 제작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화가 들어가는데 병화가 들어간 거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정화가 들어간 필요한 물건을 만들다. 여러분들이 커피숍 하나 하더라도 커피를 만들다 정화. 커피숍을 어떻게 운영하는 걸 만들다 프로그램 정화. 이게 의미가 틀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임수나 병화가 천간에 있으면 있을수록 번리는 들끓기 시작합니다. 단순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통전을 합니다. 배출하다. 써야 되죠. 그렇죠? 활용하다. 있잖아요. 내어놓다. 내어놓다. 배출하다, 활용하다, 내어놓다. 오박사가 이제 모아가지고 글 쓰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책을 배출했다고 그랴, 내어놓다고 그랴, 출판했다고 그랴, 뭐뭐 하다, 뭐뭐 하다. 그렇잖아. 전시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백화점 있는 사람 뭐 하라고? 내놨다고 그랴? 전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음악회를 열다. 음악회를 열었죠. 책을 내다. 그리고 전시하고 진열을 하다. 판매망을 구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놓는 겁니다. 이게 셈으로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웠으니까 가르치다 용어가 다 있습니다. 뭐뭐 치다. 그렇죠? 뭐뭐 치다. 뭐뭐 치는 게 뭐예요? 지푸레기 하나 가지고 가로 세로 계속 엮으니까 뭐가 돼요? 이제 돗자리가 되죠. 네, 강화도 가면 화문석 돗자리가 되고 전라도 가면 지푸레기 쓰니까 가만이라도 멍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주 가면 그물장과가 되고 이렇게 망을 설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얘들이 하는 짓은 개주가 한다 이런 뜻이죠. 모으고 배출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임수가 개수가 천간에 다 있고 암장가 다 있으니까 한다는 용어가 너무 세죠 이렇게 하고 말고 예를 세죠 이런 용이나 왕세강에 이게 따지는 버릇을 들이는 것은 매우 불량한 버릇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데 세죠? 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요? 일단 태어났으면 쓸 생각을 해야지. 약하죠? 이렇게 하면 돼. 또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배출하다를 내가야 돼? 남을 시켜야 돼? 남을 시니까 당신의 운명은 거간이요 그러잖아요. 구입해놓고 총판을 열어서 남한테 배출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없으면 배출하다는 내가 하는데 구입하다는 내가 안 하죠.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샵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학원 열으려면 어떻게 열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짜야 돼. 가서 가르치기만 해야 돼요. 가르치기만 해야 되죠. 이러한 방법론이 이 속에 있다 뜻입니다. 통번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가 뭐죠? 응결하다, 모으다. 그렇죠? 임수는 뭐죠?
모으는 작업을 하다. 개수는 모아진 거를 배출하는 작업을 하다. 그러려면 금생수가 있어야지 모으다가 사실이다. 만약에 금생수가 없이 수가 있으면 뭘 모았어? 헛소문을 모으다. 그쵸? 금이 없이 화가 있으면 헛소문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모으다. 가공도 합니다. 헛소문 가공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번에 보면 뭐 무슨 국민의당에서 헛소문을 어떻게까지 했어? 가공 편집하고 했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감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것까지 요것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금생수도 경금이 개수로 금생수하는 모으다는 뭘 모으는 거예요? 지식을 모으다, 배출할 거를 모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가 나중에 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지? 일단은 금생수라는 것은 임수가 하는 것이고 수생목은 개수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생수를 개수가 하는 것은 목을 배출하려고 모은 것과 모으려고 모은 것이 나중에 달라지는데 이제 박자가 안 맞기 시작을 하죠. 그렇잖아요. 박자가 안 맞기 시작하는 데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뜻입니다. 쉽다. 그렇죠? 응결하다, 모으다, 그리고 모으는 작업과 배출하는 작업. 모으는 이유가 모으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순환관, 상생은 순환관이라고 했죠. 흔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말해요? 교역관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교역관을 가지고 사람은 살고 있다. 교역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수생목이요, 금생수요. 모으다잖아요. 모으다. 그렇잖아요. 모으다잖아요. 모으답니다. 모으답니다. 모으다 그리고 두 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것만 하면은 모으다만 있죠. 듣기만 하고. 그건 배출 안 했잖아. 배출 안 하려고 듣기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순환과 교역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관념적으로 말하고 온도로 말하면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금생수 했더니 조 있잖아. 조. 그렇죠? 조자. 금이 조. 한난조서로 말하면 조자입니다. 조. 말을 조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빼짝 말랐다는 뜻이에요. 조, 금이라는 뜻이. 금은 조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건 뭐라는 뜻이죠? 목이라는 건 습이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한이니까 수생목은 뭔 습이에요? 한습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습한 그런 배출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습이라고 하는 건 모으는적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상품을 주렁주렁 열리는 모양이 보이죠? 뭐에 의해서 주렁주렁, 화에 의해서 열렸다는 얘기죠? 그 의미입니다. 조자가. 조자 이게 말로 비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화에 의해서 상품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으니까 이사주가 나무목이 우선이요, 화가 우선이요, 상품이 우선이요. 그렇게 하나씩만 하면 안 된다겠죠? 모여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모여 있어야 된다. 나무가 말라서 상품이 되더라. 여러분들 나무 같은 거, 목재 같은 거 하려면 뭐예요? 한 3년 동안 말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품 같게 해서 상품을 모으다 그래서 이거를 금생수를 한조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한습. 그럼 습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어 있어요? 배출적 의미가 되어 있고 조라는 거는 상품적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으는 의미가 되어 있고 습은 배출적, 모으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변수가 보통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임수는 있는데 모으다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임수가 천간에
투간되어 있다. 투간이 되어 있다. 그렇죠. 천간에 향했다. 향했다는 힘은 어디서 들어가겠지? 원령. 투간은 인신사의 좌우무에서 투간된 거, 투출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임수가 투간되어 있는데, 임수가 되죠. 뭘 모으고 싶은데 금이 없으니까 모으지 못했잖아요. 갖지 못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망부석, 기다리는 여인그랍니다. 그런데 와하나 그런 건 운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지지로 근이 와도 못 써요? 아하, 예, 못 쓰죠. 그러한 것들의 의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이거 끝나면 기세 판단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은 명리학개론에 보면 천간 지지 해자 있죠.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초보자답게 간단히 설명하는 거. 나중에 이제 기세의 판단에서 오행책에 보면 이과에 보면 기세의 판단이거든요. 그때 이거를 향자와 투간자와 투출자의 구별법. 당신이 이게 중요한데 어찌 여기다 신경을 써서 중요한 걸 덮어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좋은 악기발이 쌀은 덮어놓고 통일벼 먹는 시계 사주가 많습니다. 자기 자질을 절대 활용하지 못하고 감정에 의해서 뭔가 덮어놓는 거. 번리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게 너무 이렇게 너무 투관이 다 돼도 안 된다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적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하나만 있으면 일중인격자, 7개가 있으면 7중인격자 이러잖아요. 인격이 너무 분산된 겁니다. 인격들이 많이 분산된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모으다. 육은 배출하다. 그러면 1부터 6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순서입니다. 1, 임수, 6, 개수입니다. 이해하셨죠? 책의 동양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천개 어차하시고 천개 하늘문이 열려서 어차하시고 이제 하늘님이 행차를 하시는 겁니다. 어차하시고 지게 어차하시네. 땅문이 열려서 어차하시네. 그렇죠. 동양철학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양철학이라는 노자 장자부터 배운 게 아니라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을 먼저 배워서 이런 식이에요. 경 아시죠? 뭐 불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개 지게 땅문이 하늘문이 열리니 그 다음에 땅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좌월 동천지계 좌월 동지 이 좌월에 되면 이게 좌월에 동지되면 이게 열리죠. 그렇잖아. 이건 다 이게 열려 있잖아. 이게 열리고 좌월 동천지계 하시고 이렇게 동지 때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 놓은 거, 하늘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서 땅문이 열리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반드시 저절로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천강이 임수없으면 생각 못한다면 그만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서 천개와 지계가 열리는 거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천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하는 모두가 천이십니다. 하늘이 행차하시는 거다. 하늘이 행차한다는 말은 천시라고 합니다. 쉬는 게 시간 시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행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그냥 항상 시간에 맞춰서 천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이고 이것도 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늘을 닮은 생각을 해야지 저것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 맞춰서 지나간 역사에 맞춰서 이거는 누구에 맞춰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맞춰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맞춰서 과거에 맞춰서 그렇죠? 아까 통별할 때 뭐에 맞춰서
실용적인 쓸만한 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게 맞춰서 시간적 개념으로 이건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미래에 맞춰서. 그럼 여기다 써봐요. 장의 유서로 써봐요. 애들에 맞춰서 어른에 맞춰서 어른에 맞춰서 이거는 애들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승계적 요소가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전수를 받아오는 거고 이거는 전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구매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임수죠. 임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복지가를 찾아보세요. 복지는 구매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니까 개수죠.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임수와 개수가 두 개가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금생수도 없고 수생모도 잘 없다. 그러면 준비하고 배출하는 스트레스 환장. 그렇죠? 불안장에서. 그래서 없으면 문제. 금생수생목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훗날 통변으로 계속 어디에 있냐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명리학답게 그 사람의 생활사로 연결시키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지에 있으면 이것도 지지에 있으면 어떻고 천간에 있으면 어떻고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 이거죠. 마인드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 마인드가 있잖아요. 모으는 마인드, 배출하는 마인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렇습니다. 1 임수 2 뭐가 되는 거죠? 개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공부하셨냐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뜻을 설명했죠. 그렇잖아요. 뜻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화가 들어가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게요. 이제 수국화죠. 수국화는 수국화로 와요. 화극금을 통해서 금생 들어와요. 이제 화극금을 통해서 금생 들어오죠. 그렇잖아. 여기에 토국수가 들어가면 수에 토국수가 들어가면 환경이 변했으니까 새로운 상품을 구입해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죠. 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화입니다. 화. 화는 용어로 이렇습니다. 용어로 용어가 있는데 양화라고 합니다. 양화. 그렇죠? 얘는 용어를 뭐라고 말해요? 수를 음수를 합니다. 양화. 이 말은 용어를 좀 주입해야 되는데 용어로 양화라고 하는데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온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랫동안 가면 뜨겁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뜨겁다는 것은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따뜻하다와 뜨겁다는 의미는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화는 처음에 빛으로 왔다가 나중에 땅에 스며들어서 열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많다고 해서 열이 많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며들어야지 열이 많다고 하죠. 그것이 목에다 스며들었건 토에 스며들었건 금에 스며들었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화가 잔뜩 한 거를 화가 잔뜩 하잖아요. 병화가 잔뜩 한 거를 염상이라고 하고 정화가 잔뜩 한 걸 염열이라고 해요. 그것이 토에 들었으면 만약에 토에 들으면 토조라고 하고 목에 들었으면 목고라고 하고 금에 들었으면 금속을 합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통통보감을 보면 됩니다. 통통보감을 보기 싫으면 우리 오박사가 지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렇죠? 자평진전에 보면은 서대승 선생 왈 이렇게 써 있어요. 병양문이라. 그렇죠? 기호의 부조화가 부리는 것들. 용신론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거 몇 개만 읽어가지고 하나, 둘, 셋, 3, 5, 15, 15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80개 정도로 분포를 해서 만드셔야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화입니다. 화는 그러니까 온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얘 용어는 뭐라 했죠? 응결이라고 했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산포라고 말합니다. 흐트러질 산자, 그렇잖아요? 퍼질 포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면 퍼지다 그럽시다. 그쵸? 그럼 어떻게 벌리다 그럴까? 퍼지다 그럴까? 하나씩만 하면 되니까. 봐봐. 퍼진 거요, 벌린 거요. 퍼진 거.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자만 하니까. 근데 은결하다는 거 아니지. 은결하다는 건 뭐로 설명했어? 우리가 모다로 설명했죠. 그쵸? 이게 모다로 설명해. 모다의 정반대인 말이니까 벌리다로 합시다. 퍼지다로 합시다. 뭘 하든 이제 퍼지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주기 위해서 퍼진 것처럼 들리고 벌리다 그러니까 내가 벌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벌리다라는 게 많습니다. 주기 위해서 퍼졌다는 거 말고 벌리다라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화는 이제 벌리다가 아니라 퍼트리다가 돼버립니다. 그렇잖아. 씨를 퍼트리잖아. 번식적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리다 이렇게 합시다. 네, 이걸 용어로 택다 합시다. 그러니까 요 용어는 이제 뭐가 용어가 됐죠? 모의다란 용어가 됐잖아요. 요 용어 정반대 용어입니다. 이런 정반대는 상극여 섞이며, 아까 오해는 뭐라 그랬죠? 섞여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뭐 손가락으로 하다가 상극되면 존나게 나쁘다 말 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우니까 뭔 말이 나와요? 모다 벌리다. 그래서 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봄에 해 뜨자마자 제일 먼저 벌리는 놈이 누구예요? 목련이죠? 그렇죠? 얘가 사정없이 벌리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해 지자마자 모으는 놈이 누구예요? 국화죠? 사정없이 오물이잖아요. 왜 오물이요? 추워서. 목련은 국화 필 때보다 더 추운데 왜 벌려? 추워서. 추우니까 햇빛 받아가려고 벌리고. 그쵸? 국화는 추우니까 오물이다. 추우니까 바람 막으려고 오물이고.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 점점점 따뜻해지는 걸 목련은 아는 거예요. 국화는 점점점 추워지는 걸 국화는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 놈은 벌리고 추우면 어린 놈은 벌리는 거예요. 추우면 따뜻하게 햇빛을 나고 늙은 놈은 추우면 오물이는 거예요. 추우면 옷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늙은이들이나 경험 많은 것은 일상생활로 환난조습을 해결하고 젊은 것은 자연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봄은 자연이 해결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 가을은 복화처럼 지가 해결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지부터 하지까지 태어났다 건들지 마. 주변에서 다 해가 떠서 차용적으로 해줬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참여해서 못 살게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을생은 어떻게 해요?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적극 참여해서 자기 거를 거둬야 됩니다. 벌리다입니다. 그렇죠? 벌리다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러한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벌리다 그러면 이제 목 생합니다. 그렇죠? 뭐를 벌리는 거예요? 그냥 만물로 말하면 목을 벌리는 거죠. 그렇죠? 벌리다 목을 벌리는 거. 이런 벌리다는 것은 목을 벌리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을 화가 벌리다 분열시키다 이러잖아요. 확장시키다 산포시키다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벌리다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단계로 깨우기를 먼저 하고 2단계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벌리는 것이 빠져있는 벌리다.
이해하셨죠? 깨우다, 이렇게 세우다, 그리고 벌리다. 그쵸? 그러고 나서 번식해 하다. 이제 번식하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을 벌리고 깨우치고, 아니, 깨우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그러고 벌리다가 빠진 벌리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통변입니다. 그러면 화가 벌리다. 목이 뭐길래 벌리냐 이거죠. 목이 벌리다. 그렇죠? 목이 뭐예요? 아까 수에서 뭐가 나왔어요? 목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가 뭐 가르쳐줬죠. 네. 배우고 익힌 거를 깨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러고 벌리다. 그러니까 목의 건립을 하셔야죠. 네. 건립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립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세울 립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립을 목이 반듯하게 서는 거를 하는데 3단계로 먼저 깨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깨우다 이런 뜻이죠. 깨우는 거. 그렇죠? 뭐를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그 다음에 지식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케 하고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화입니다. 목의 건립을, 목이 어떻게 건립되는 거라 해서 정신을 깨우고, 그렇죠?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지식을 습득해 하고 그거를 활용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국어, 영어, 수학이 공부인 줄 알고, 지식이라는 그런 게 지식이 아니야. 그것만 지식이 아닙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거 지식이고, 책상한테 어떻게 하는 거 지식이고, 다 지식입니다. 지식은 전부 다 기술 위의 거를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데요? 왜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반상의 법도라고 하는 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부 못하면 천미라는 한이 몸속에 배어 있어요. 그 배어 있는 사고력을 버리셔야만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의사는 잡과죠. 잡놈이 하는 거 있다고요. 그게 잡과라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 잡과인가요? 그 사람이 하는 지식은 그렇잖아. 연장을 가지고 이빨을 쓰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건 지식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 지금 연봉이 제일 센 게 어디예요? 이과 교수죠. 15억도 받아요. 문과 교수, 공자 맹자한 사람은 연봉이 먼저 3천만 원.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지식이 아니냐고. 근데 좀 착각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옛날에 날라리 닐리리들이 지금 영화 감독하면 한 판 벌리면 뭐 100억, 이번에 100억 배당을 더 받는 것 같아, 감독이. 쓸 데도 없어, 100억 배당만. 그거 어디다 쓰냐고. 그렇잖아? 그럼 그거 다 뭐예요? 닐리리 날라리였잖아요. 그렇잖아요. 5단 밑에서 춤추는 애들이었단 말이야. 그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돼? 쳐다보고, 야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건 가요. 이러한 내용들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자기가 하는 일을 비하하기 위해서 어느 잠재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쓸모니 버릴 철학. 얘들이 말하는 쓰레기 하는 거 있잖아. 이 버릴 철학을 갖다 대지 말고 지식, 정신, 지식 이를 활용하는 거를 인도하는 걸리게 목에 걸림을 돕다. 이건 누가 하시느냐? 이게 누가 하시느냐? 이거 하시는 게 있잖아. 누가 하시느냐? 그럼 누가 하시느냐? 그러죠. 그럼 얘는 7번이 병화가 합니다. 그렇죠? 병화가 7번 맞나? 네. 병화가 하십니다. 나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냥. 책에 있는 거라 나는 아니에요. 병화가 이거를 하시는 겁니다. 병화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목을 건립시키는 건데, 그 과정이, 건립이라는 게 세우는 거잖아. 반대 세우는 과정이 이를 깨우다, 정신을 깨우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다, 그리고 벌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직이라고 했습니다. 직. 그잖아요. 직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직립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인성이라고 했어요. 바로 선 게 뭐가 바로 서야 돼? 원래는 인성이죠. 그 지식이 바로 서야 되고 권리다는 거는 그거를 사회에 나가서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치권력의 병화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러면 뭘 깨워요? 정신을 깨우고. 인묘원령은 뭐죠? 그렇게 말하면 지식을 이렇게 세우고. 그럼 묘진원령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활용을 하게 합니다. 그럼 사후원령의 병화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번식하는 겁니다. 가치를 더 나가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뭐 뇌돌령에는 무슨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저게 뭔 말인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병화가 하는 일.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병화는 난한다겠죠. 그렇잖아요. 난한다겠고 그 목은 뭐라겠죠? 아까 한난 조습 중에 습이라겠죠. 그렇잖아요. 병화가 난이니까 목을 깨우니까 병화의 이름이 난에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 땅에 들어와서 뭐가 바뀐 거예요? 난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병화 이름이 원래는 난이었죠. 따뜻했고 땅에 이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목을 만나잖아요. 난습을 된 겁니다. 병화는 난습입니다. 그렇죠? 습은 무슨 특징이 있죠? 배출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는 특징에 배출 특징이 개수를 만나야지 배출이 되죠. 배출을 바로 일어서게 하는 건 뭐죠? 난이죠. 난 중에 병화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죠? 한. 얘 이름이 뭐죠? 한이잖아. 얘는 뭐를 이렇게 세워요? 조. 얘는 습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은 난이잖아요. 난. 그죠? 얘 1번이 뭐죠? 병화잖아요. 얘는 난이죠. 목이라는 습을 이렇게 세우니까 습. 이렇게 설명해서 한습, 난습, 한습이라고. 그래서 한습과 난습이 만나면 목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으켜 세울 때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세워야 돼. 누가 전해줘야 돼. 누가 전해줘야 되죠? 그죠? 목은 그러니까 뭐가 전해준 걸 받아야 되니까 개수가 전해준 걸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실용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해준 걸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원이 뭐니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요거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화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은 또 상생으로 화생토를 해야지 순환이 되죠. 그렇잖아요. 화생토를 해야 됩니다. 토라는 게 뭡니까? 토라는 글자는 화라는 뜻입니다. 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화라는 건 뭐냐? 화라는 건 또 뭐냐? 세간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는 것은 화라는 뜻입니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변해? 세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 세간이, 세상살이가, 그쵸? 시간이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거는 세상살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죠? 그거에 맞춰서 당신도 변하시면 됩니다. 이건 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변하려면 그대로 목을 그대로 놔둬야 돼. 다른 모양으로 변화해야 돼. 변해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응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가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니까 세간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건을 뭐라고 말해? 세간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사는 걸 뭐라고 말해? 세상살이라고 하죠. 그걸 세간이라고 해요.
그쵸? 세간이라고 동양철학 용어입니다. 특히 절에서 많이 씁니다. 세간사. 그쵸? 세간살이 세상살이 합쳐서 세간이라서 세간은 자꾸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을 키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변해야 되겠죠. 변하는 걸 자꾸 해야 되니까 응용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화라고 합니다. 이게 화입니다. 토가 뭔지 알죠? 그래서 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생화 그러잖아요. 간목, 을목의 병화. 그렇죠? 한번 다시 또 통변해 봅시다. 통변해 보시면 여기서 병화의 난습이 이게 이름이 뭐죠? 아까 통변 용어가 뭐였죠? 목생화가 통변 뭐라고 했었죠? 깨우다, 세우다 그랬죠? 그쵸? 깨우다, 세우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쵸? 얘는 뭐라고 했어? 벌리다 그랬잖아. 깨우다, 세우다. 그리고 요거는 벌리다 그러잖아. 벌리다. 깨우다, 세우다, 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화생토를 설명합니다. 정화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무토, 기토, 상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정화입니다. 그렇죠? 정화입니다. 화는 항상 뭐예요? 난이죠. 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하려면 습기 있게 가공해야 돼. 습기를 빼고 가공해야 돼. 습기 빼고. 빼고 가공해야죠. 네. 그렇죠? 가공하려면 습기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질려면 노래다가 집죠. 노래다 흙 덮어가지고 말려서 집죠. 흙 덮어서 말리시죠. 여러분들 벽돌에다 물 뿌려가지고 집질 때는 어떻게 물을 빼야 되죠. 네. 그렇죠? 그걸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보듬어서 준다. 그렇죠? 배양은 물기를 넣는 거고 양생은 물기를 빼는 겁니다. 양생법이 이게 틀립니다. 양생법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몸을 좋게 하려면 배양법을 해야 돼, 양생법을 해야 돼. 체력을 막 이렇게 다지는 거는 양생법, 막 먹고 하는 거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영양법과 양생법, 양생법이라 해서 용어입니다. 여기 건축학계 용어이기도 하고 도교에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고 양생이라는 겁니다. 말리는 겁니다. 그게 땅을 얘는 무슨 특징이 있어? 말리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면 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 특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난에 뭐가 섞여 있어요? 조가 섞여 있죠. 병화는 난에 습이 섞여 있고 성질이 어디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이해하셨죠? 그렇죠? 천간난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난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를 부려 못 부려. 못 부리니까 성질만 부리고 행동은 못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지만 밑에만 정화가 있다. 오미 술래 정화가 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물건이나 사람이 잔뜩 한데 걔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를 몰라서. 이해했죠? 둘 다 있으면 신경 쓰지 마. 걔가 알아서 하니까. 알았죠? 걔가 알아서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말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다시 통변합시다. 뭐요? 깨우다, 세우다, 벌리다. 목생합니다. 이해했죠? 자축원령, 인묘원령, 신사원령. 이제 4, 5원령이 시작되면 열이 버쩍버쩍 나요. 정화로 자꾸 변해. 한 번에 변해, 점차 변해. 점차 변해서 병화가 정화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조 땅이 마르죠. 그래서 자꾸 이파리가 마르죠. 열매는 익어가죠. 그래서 이겁니다. 익히다 뜻입니다. 익히다. 이거 뭐라고 했어? 가공하다, 응용하다, 도구화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어디에 맞춰서 그 물건에 맞춰서 세간살이의 변화에 맞춰서 세간살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응용해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야 돼, 변해서 나와야 돼요.
변해야지. 아까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넘어가는 수가 금생 들어온 거 그냥 나와야 돼? 변해서 나와야 돼? 변해 나와도 이것도 변해서 나와야 됩니다. 가공하다, 응용하다, 보호하다, 어디에 맞춰서? 세간에 맞게.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설명했다. 화생토는 이 정화의 화생토가 있고 정화의 기토의 화생토가 있죠. 그럼 여기는 뭐에서 맞게 하는 거예요? 토는 이거는 정화에 맞게, 그렇죠? 이거는 정화에 맞게.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돼요? 원형을 살려서, 그죠? 원래를 살려서, 원래 모습을 살려서, 그죠? 원래 모습을 살려서, 그러니까 원래 모습을 살려서, 이 말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공, 응용, 요구하자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한테 맞춰서? 누구한테 맞춰서? 나한테 맞춰서, 나의 능력에 맞춰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광고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요? 무토죠. 그렇죠? 장인정신 가진 사람은 기토죠. 굶어 죽겠다가 안성맞춤이죠.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선수는 23까지만 하면 되고 30부터는 고쳐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잘해? 무토.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해서 정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입니다. 이 모두는 하늘이 냈고 또 하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생각과 닮아야 이걸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수화하고 이제 금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닮은 생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 보고 이거 어떻게 쓰나 하고 모방하는 닮은 거 있잖아요. 이건 금목이 하는 거예요. 금목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화는 하늘을 닮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몇월 며칠 경에는 뭐가 나오고 뭐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야, 올해가 울산에는 몇월 며칠 나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했다 뭐 데이터 분석이 있잖아요. 하늘 데이터 분석, 기후의 조화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수화가 하는 거고, 금목이 하는 것은 옆에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화,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서 나온 머리를 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머리께서 원청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아닌가? 금목이 많아서 난 가짜를 봐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오행으로 뭐라고 표시하죠? 이 나라를? 동방, 뭐 예의지, 해동, 대한민국에서 간목을 표시하죠. 간목으로 표했다는 이유가 어떻게 표시한 거죠? 남이 거 따라한다 표시한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을 중화민국이라서 토로하잖아요. 우리는 모국으로 가고, 그리고 억지로 낮추려고 일본을 을목으로 했더니 개설이 다 주렁주렁 열려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고 다 또 먹고 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변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화는 수를 못 다루겠죠. 화를 벌리다라고 합시다. 병화는 깨워서 벌리다. 그 벌려는 걸 정화는 가공하여 쓰다.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금생수가 무엇인가를 수집해 오듯이 병화도 땅에서 뭔가를 다 만들어 내오죠. 그렇잖아요. 생산 공장처럼 만들어 내오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생산 공장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생산 공장이 되는 거다. 사람 생산 공장 그래요. 사람을 깨우고 벌리고 있다 뜻이고 그걸 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 건립하다 그리고 화생토 건립한 거를 활용하다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관하려면 여관을 지어달라고 할 사람은 누구예요? 목생화죠. 여관을 운영해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화생토죠. 그렇잖아요. 목생화, 화생토는 짓고 쓰고 만들고 활용하고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 지우면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번호는 잘못됐죠? 얘가 뭐지? 7번? 얘가 2번. 2번. 이렇게. 그래서 화가 이칠화라고 하던가 이것도 다 지우면 이렇게 통배가 아까 여기다 화 썼듯이 여기다 수 써야 되죠? 여기다 뭐 써야 돼요? 목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수 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수 받고 막 그러죠. 수를 썼으니까. 그죠? 이제 목을 쓰니까 벌려놨죠. 그래서 목생화의 벌리다 그리고 화생토에 벌린 걸 수습하여 쓰다. 그래서 벌리다 벌린 걸 어떻게 써야 되니까 수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마치 임수의 응결과 정화의 수습하다가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수습하다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임수의 완제품종 모다와 정화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습하다는 건 의미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벼 빌어 가는 거를 모으다라고 말할 거예요? 추수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추수하기 수습하다고 말하는 거잖아. 벼 빌어 가는 거. 그걸 가지고 쌀까지 나와서 모으는 거를 임수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검증받다 해도 됩니다. 수습하다, 이거를 수리하다가 아니라 추수하다 하는 특징이 화생토에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추수하다, 검증받다. 마음에 안 들면 검증받다는 말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 검증이 1차 검증이요. 1차적 검증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금생수라는 최종적인 것과 그렇죠? 목생화라고 하는 최종적인 것을 공부한 겁니다. 이 목생화를 먼저 공부했잖아요. 화를 최종적인 겁니다. 이게 다 1차적 최종, 이거는 2차적 최종. 그렇죠?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이 있죠. 그렇잖아요. 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1번은 임수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1, 2번은 수입니다. 한입니다. 그렇죠? 임수는 한초, 개수는 한습, 정화는 난습, 정화는 난조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생화를 말하고 이거는 화생토를 말하는데 토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이 들어가 있죠? 토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화가 들어가 있죠? 화라고 했잖아요. 화. 얘가 화니까 섞였어 안 섞였어? 뭐가 변해서 뭐가 되다잖아요. 화라는 게. 토 속에는 항상 화가 들어가 있고 토 속에 항상 금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토생금을 따로 논하겠지만 항상 개입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생토는 난조, 그렇죠? 주관이 병화에 정화요. 정화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집 짓는 사람은 병화의 화생토였어, 정화의 화생토였어. 아니, 병화의 화생토야, 정화의 화생토야. 정화의 화생. 정화, 집 짓는 거. 정.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병화요, 정화요. 정화죠, 집 짓는 거니까. 정화. 예, 그렇죠? 농사를 짓는 거. 병화. 여러분들 짓다 그러잖아요. 짓다. 농사를 짓는 건 병화죠. 집을 짓는데 집을 나무 갖다 짓는 거 아시죠? 그 가공에다가 그게 병화잖아요. 그렇죠? 가공적이냐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식당 하는 사람은 병화요, 정화요. 병화. 아, 정화해야지.
가공이잖아요. 가공. 그렇잖아요. 어린이를 가리키는 건 병화야, 정화요. 병화. 병화죠. 그걸 가리키죠. 그럼 이제 정화가 어린이를 가리키면 어떻게 가리켜? 때리면서. 가공에서 가공 아시죠? 가공을 해야죠. 그렇죠. 가공을 하려니까 어떻게 가르치냐고 물어봐요.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이는 어떻게 인성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근데 정화니까 가공해야 되니까 영어 유치원하면 되죠. 네.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가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원료적이냐 가공적이냐 그러죠. 밀가루 장사는 그러면 병화, 칼국 장사는 정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설명이 자꾸 바뀝니다. 가공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의미가. 이게 병화의 성품하고 병화의 목생화적 성품하고 정화는 화생토적 성품이 있습니다. 정화는 목생화 하지는 않습니다. 화생토 토생금 하려고 목생화 받는 거예요. 정화는 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금을 재련하려고 화루를 만들려고 정무 금을 재련하려고 나무에 연료로 쓰는 거라고 생이 아니라고. 그걸 뭐라고 말해? 설화. 그런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 간목병화를 발생, 을목병화를 발생 그러잖아. 그렇죠? 그것도 생화 발생 이렇게 하고 정화, 간목, 을목을 인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달리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의미 모르는 분 없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겠지? 깨우다. 깨우다, 세우다, 벌리다가 들어가 있는 거라. 요거는 가공하다, 추수하다, 검증받다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셨죠? 검증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만 보면 여러분들은 세간에 필요하다. 토라는 거 보면 이거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검증은 어때요? 기분이 검증 받는 거 안 좋아? 천간에 토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분이 안 좋아? 좋아요. 기회가 왔다. 왜냐면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검증받을 네. 준비했어요. 네, 정신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지에 토가 있는 사람 뭘 받아야 돼요? 실력 검증. 시험 봐야지. 네, 실력 검증. 이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있으면. 둘 다 받는 보고 거예요. 합격. 하나만 있어, 하나도 없으면. 한량. 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있으나만 아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수와 화입니다. 수는 차가운 기운, 추운 기운, 화는 온난한 기운, 뜨거운 기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항생으로 복식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필기는 경금, 신금, 임수 이렇게 해놓으시고 개수, 간목, 을목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목, 을목, 병화 이렇게 해놓으시고 무토, 기토, 정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으다. 이게 뭔지만 알면 되잖아 이제.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발휘하다. 배출하다. 이거 뭐라 그랬죠? 깨우고 세우고 벌리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세상에 맞게 가공하다. 나에 맞게 가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맞게 가공해주다. 정무. 나에 맞게 나를 가공하다. 그렇죠? 자기를 자꾸 가공하는 거는 정기. 세상에 맞는 걸 자꾸 가공하는 건 정무. 그렇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가공 좀 하지 마시고 남에 맞게 가공하세요. 남에 맞게 가공하는데 제발 서비스 스트레스 좀 받지 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오는 손님은 전부 다 김정은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자기 너무 가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살이 자기 저주하다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공을 하는데 목생화한 목이 없으면 가공을 잘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상상의 가공이 됩니다. 그런데 목생화가 안 되고
병정아가 화생트만 하니까 뭐라고 말이에요? 자기는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없으니까 세우고 깨우고 세우고 벌리는 걸로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맞춘 거잖아. 이런 삼위일체들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게 상생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하라고 하는, 그쵸? 하늘짓, 땅짓을 닮은 인간의 정성은 무엇인가? 이게 수하를 보는 거예요. 하늘짓, 땅짓, 그렇죠? 하늘짓이 뭐죠? 임수정화, 땅짓이 개수정화. 그리고 그거를 닮은 인간의 정성이 있는데 어디다 정성을 썼네? 무토, 세상에다, 기토, 나한테. 그렇죠? 하늘짓이 뭐라 했지? 임수정화. 땅짓은 개수정화. 그거를 우리가 닮아서 행동해야 되죠. 그렇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닮은 짓을 세상에다 내놓는데 자기가 난 어떻게 세상에 내놓아서 마인드가 못으로 내는 것은 밖에 사람들한테 적응하기 위해서, 기토는 나한테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게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둘 다 모두가 토의 중화를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 맞게 되죠? 개수가 무슨 짓 하고 있죠? 모으는 짓이죠? 배출하는 짓이죠? 배출하는. 앞에 빠졌어요. 모은 걸 배출하다. 그렇죠? 임수가 무슨 짓 하죠? 그냥 아마 상상해온 걸, 실용적에 필요한 걸 모으다. 상생이 되죠? 배출하다죠? 근데 무토 만나면, 무개로 만나면 나한테 모든 걸 배출해서 이롭게요.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토를 정의 내립시다. 용어는 중화이고 중용이고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은 세간에 맞게, 나한테 맞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세간사에 맞게 하느냐, 내한테 맞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토는 세간사에 맞게, 기토는 나한테 맞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쵸? 알았죠? 선생님, 토 가공하다. 토가 항상 개입돼. 여기에 화에만 토가 개입된 마인드 가지 말고, 수에도 토가 개입됐다. 이런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늘짓, 땅짓, 닮은 인간의 정성은 무엇인가 하는 걸 보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래 가지고 수하의 이런 행위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수의 저런 행위에서 금생수를 받고, 개수의 저런 행위에서 목이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네 둘은 목금을 탄생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목금을 탄생시키는, 얘네 둘은 임수기에서는 목금을 탄생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목금을 탄생시키는 거죠. 수는 뭐를 탄생시켜요? 목을 시로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처음 탄생시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탄생을 시킵니다. 이해하셨죠? 시로서 쭉 탄생을 시킵니다. 금은 무엇을 탄생시키냐면 여러 개가 있는 곳에서 뭐로 탄생을 시키냐면 초로서 탄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 중에 골라서 탄생시킨 거죠. 알죠?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있으면 다 가르쳐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는 뭐가 하는 거요? 수가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너는 윤리 가고 너는 졸리 가고 너는 공부 다니니까 저리 쓰러져 죽고 너는 농구 못 하니까 안 되겠잖아. 이걸 가려서 탄생시키는 건 뭐 하는 거요? 임수가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고 이것도 처음인데 이 처음에 칼국자가 달렸습니다. 잘라내고 나머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생긴 아버지는 풀 안 뽑고 그냥 벼심을 파냐. 이렇게 생긴 아버지는 논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다 잘라내고 새롭게 심을 파냐.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경험은 누가 있어? 얘가 있고 앞으로 꿈나무는 누구요? 얘가 있는 겁니다. 얘가 있는 수가 있는데 목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얘가 있는데 금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미안하잖아요. 왜냐면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는데 사주 딱 써놓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통변 순서 얘기하는 거 수를 먼저 보는 거 수만 보는데 이건가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탁 봤는데 금이 딱 있어. 병금 흰금이 초잖아요. 조상 대대로 해오신 걸 끊어서 당신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목이 다 있어. 목포에서 올라오셨나봐. 처음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쫙 보니까 뭔가 좀 이게 깔짝 말로 고생깨네 했어. 아이고 원산에서 배 타고 와셨구만. 이런 얘기 시작해야 돼. 이제 뭐든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렇죠? 근데 목이 없어? 목포에서 올라오셨나봐. 뭘 아직도 시작을 못 하셨네. 네. 금이 없어? 가출하셨네. 이런 것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목금을 탄생시킨다. 다시 이제 목금을 탄생만 해야 돼. 만들고 지지고 볶고 해야 돼. 탄생했으면 세우고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목 세우고 금 쓰다잖아. 세우고 쓰고 그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탄생만 시키고 얘들은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키우고 가꾸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키우고 가꾸는 거예요. 얘는 뭐를 만드는 공장이요? 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금 만드는 가공 공장. 그래서 도국 공장, 산업 공장, 몸 공장, 몸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만드는 공장이고, 얘는 뭘 만드는 공장이요? 목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목 공장 그러잖아요. 목을 공장. 이 공장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얘들은 뭐만 시켰어? 탄생만 시킨 거고, 수는 얘들은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수화가 같이 있으면 탄생하고 만들어가고 죽이고 살리고라는 거예요. 그렇지. 별것도 아니에요. 목공장이니까 그쵸? 인격 만들기, 지식 만들기, 나라의 제도 만들기 이런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얘는 뭐 만들어가? 이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정도전이는 얘요. 정도는 얘죠. 정도전하고 상대되는 인물이 가장 강력한 인물이 누구였어?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러지 마. 세종대왕 옆에서 맨날 이거 뭐 연장만 뭐 장영실이지 걔는 분자는 거. 걔는 뭐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게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하는 게 이거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면 신사임당은 도대체 이거 만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 그림밖에 안 그렸는데. 뭐 좋은 말을 하나도 안 남겼는데. 인격과 지식이 그 안에. 근데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도 이쪽은. 그렇죠. 애매하죠. 예.
이런 중립 단계 예체능이라는 게 있어. 그렇잖아요. 가운데 있어. 보고 산업 밑에 무슨 글자예요? 몸뚱이. 정신이 아니잖아. 이러한 것들이 이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저 다음 시간에. 저걸 다음 시간에 하시다니. 이 수화를 다음 시간에 또 하신다고요? 아니요, 목금은. 목금. 지금부터 조금만 여기 쉬었다가 때문에 사주를 하나 가운데에 딱 서시고 오늘 배운 거 상생까지만 하시면 돼요. 기준 어디서부터? 원령에서부터. 이 원령에서 향자부터 하는 거요. 했죠, 했어.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기준이 뭐 또 하나 있었죠, 뭐죠? 수관. 그 다음에 또 기준이 수출. 이거 구분만 해도 님 알는 거 어디요?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막 보는 거잖아. 이거 구분만 하면 영등포가서 일단 1등이야. 여기서는 하지 마. 그러고 나서 그게 뭐 여기 그러고 나서 그거 탁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절을 뭘 보는 거예요? 한난 조섭 일단 판단하는 거죠. 이건 어디 책 읽어봐야 공부가 된다 해서 공통고가. 그러고 나서 상생을 또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거 뭐 배출 능력이야, 배우는 능력이야, 또 찾아봤죠? 거기다 뭘 갖다 드리면서 뭘 부어야 돼? 토를 부어야 되죠? 야, 이거 내 몸 사용 설명서인지 상대몸 사용 설명서인지 이런단 말이야. 정기가 가서 헬스클럽 가서 막 이거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 만드는 거지? 정무가 가서 헬스클럽 가서 막 하는 거다. 남의 몸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바리스타는 뭐죠? 자기가 커피 타 먹으려고 이런 어떤 거를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실력 만들어 온 사람이 더 많겠어? 문화센터에 가서 공부하는 더 많겠어요? 문화센터는 그게 뭐예요? 정기. 그렇죠? 전문학교는 정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정기 부문은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느 수나운데서 교양을 닦으시나 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정무라면. 이야, 용도가 확실하시네. 이렇게 말해야지, 뭐, 세간자, 이런 얘기하면 손님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못한다는 거. 용도가 확실하시네. 목적이 확실하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녹음 배운 거 틀어주고 알아들으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쉬세요. 감당하셔야 합니다. 임상은. 그렇죠? 임상은 감당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임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질문은 한 달 후에 받을 테니까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한 달 후에 받을 테니까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임상의 목적은 목적입니다. 임상의 목적은 삶의 유형 검사. 이 사람의 삶의 유형이 어떤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인상 마치고 질문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감당해보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끝장내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당 꼭 하셔야 돼요. 인상은 첫째 원령 아시죠? 네. 한글로 쓸게요. 원령.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원령에서 어떻게 해서 향했다겠죠? 향했다. 천간으로 향했다. 그래서 향 이렇게 씁니다. 향. 그러면 이제 원령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통변을 할 줄 알아요. 통변 말이. 원령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첫째, 원령과 원령의 향자를 보는 것은 뭔 목적이 있죠? 직업적 목적이 있죠? 직업적 목적이, 이거 첫째, 원령을 보는 거, 첫째, 원령을 보는 건 뭐예요? 직업적 목적에 의한 걸 보는 거잖아요. 임상 방법은 원령에만 있느냐, 향에 있느냐잖아요. 원령에만 있으면 뭐예요? 통변을 뭐라고 해야 돼요? 직업적 목적인데 뭐예요? 사람이나 만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무형, 유형이래요. 실무형이잖아요. 실무형. 삶의 유형이 직업적이 실무형이라는 거고, 향자는 뭐예요? 계획형이라는 거죠. 마인드니까 계획형이잖아요. 그럼 가치관형, 계획형, 자기가 설정형,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계획적인 형이라고 합시다. 의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검사가 뭐 하라겠어요? 둘째 검사가 원령 2에 뭘 보라겠어요? 투관자 보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관자를 보라겠잖아요. 그렇지만 인신사의 좌우묘요가 뭐만 있어요? 지 장간에만 있는 거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투관한테 뭐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망한 것이 있다면 뭐가 목적이죠? 병행 목적. 직업에 사용한 병행 목적. 병행 아시죠? 병행. 병행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병한다. 병행 아시죠? 여러분들이 병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호텔에 아케이드 같은 거 하면 주 품목이 있으면 병행 목적에 의해서 그쵸 악마가 사용하는 프라다도 갖다 넣어요. 가끔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게 병행입니다. 그쵸? 스펙도 넣고 뭐도 넣고 넣잖아요. 안 넣어? 자격증도 딱 넣어요. 병행 목적입니다. 이게 병행 목적. 어디에 병행하려고? 원령의 직업적 목적에 병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병행 목적입니다. 그러면 투관되면은 병행한 거를 어떻게 된 거예요? 고급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고급화 전략을 짜는 것이다. 이게 계획적이라는 뜻이고, 장간에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장인정신을 하려겠죠. 그렇잖아요. 숙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셋째 있잖아요. 셋째가 뭐 있어요? 그렇죠? 암장에는 없는데 천간에만 있는 거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천간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천간만 있으니까 이 용어를 뭐라 했죠? 투출됐다고 하죠. 투출됐다. 그냥 투출됐다. 던져놔서 있을 뿐이다. 이거 투출이다. 출자 하나만 떠드립니다. 던질 때 출. 위에 던져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라겠어요? 얘 목적이 뭐예요? 셋째 목적이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번방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교양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 뭐라고 말해? 잡다한 거 하고 지랄하고 다 빠졌네. 잡다한 거. 그렇죠? 교양적이고 싶어 하는 게 됐다. 교양 목적. 그렇죠? 좀 얇으면 뭐라고 말해? 쓸데없는 생각하고 자빠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 그죠? 가르치고 아까 말할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번리죠. 그렇잖아요. 실지 지지 없는 일어나지 않는 거를 생각하니까 번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통변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주죠? 교양, 번리 이런 식으로 통변하는 겁니다. 요게 오늘 배운 임사입니다. 뭐만 가지고? 수화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토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토까지 적용하시면 힘드시니까 수화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네. 아까 수화 흘러가는 그게 내가 일간이 중심은 상관이 없고 그냥 천간에 있는 일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해님.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이 없나 아니면 나란히 있어요? 없습니다. 뭐 떨어져 있어도 사실 그런 말은 역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떨어져 있어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똑같이 있는 거. 예, 명리학에 없는 말 지금 3마디 하셨습니다. 일간을 별도로 취급하느냐,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그런 상관이 있느냐, 없습니다. 위치로는 없습니다. 배경관이가 배경관이가 300원짜리 책을 낼 때, 300원짜리 책을 낼 때, 그 이름이 사주 정설이라는 책을 낼 때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일본의 그 도사가 있는데, 아부테사라는 도사가 위치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거는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어낸 말이지, 역학 책에는 없습니다. 한번 사주를 봅시다. 제거해도 돼요. 그럼 벽오 을미요 을, 미 정회 경술 네? 경술이요. 사주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남녀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대운수는 밑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7대운이요. 대운이 필요하시면 다 써도 되고, 숙달이 되신 분들은 대운을 쓸 필요는 없죠. 그냥 이 보면 대운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있다 하는 거니까 7대운이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7대운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이 사주가 언제 태어났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7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입니다. 두 개로 따지면 미가 미잖아요. 미는 뭐가 대표예요? 정화가 대표죠. 네. 그렇잖아요. 정 그리고 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서 뭐가 흘러왔죠. 과거에 뭐가 흘러왔죠. 뭐가 흘러왔어요? 을목이 흘러왔죠. 과거에서 을목이 흘러왔잖아요. 미중엔 뭐가 있어? 미중에 정을기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정을기 흘러왔잖아요. 이게 미가 흘러왔죠. 요거는 최이고, 요거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지지 배울 거잖아요. 이게 진술충이잖아요. 요건 정화라는 건 최이고, 을목이라는 건 용입니다. 기토라는 건 주왕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역행이니까 3, 7, 21. 3을 곱하는 건데, 3으로 나눠졌으니 곱해야 되죠? 그러면 21일 태어났으니 이후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15일 이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정을기 중에 정과 을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을기 중에 뭘로 태어났냐? 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을목은 해묘미가 되면 별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주는 최에서 태어났는데 해묘미가 되었으니 을목이라는 용으로 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먹고 놀아도 되는 주황쌀인데 임대업만 하면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왔다리 갔다 해서 자기 경험을 더 쌓으려고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일단 이게 쉴때문이라는 건 언제 태어났냐를 알기 위해서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진술충기 원령에 태어난 것은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초보자만 잘 거치면 딱 보면 압니다. 그죠? 그럼 이제 원령에 있기만 하느냐, 원령에서 투간이 됐느냐의 문제죠. 그럼 첫 번째를 합니다. 원령에서 올라가는 놈이 을목도 올라가고 정화도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죠. 을목은 상생으로 해야 되니까 을병 해야 되고, 정화는 상생해야 되니까 정 어떻게 해야 돼? 정무나 정기 해야 되죠. 이미 정무 하기로 했어요. 정기 하기로 했어요. 이미 여기 아까 쳐다봤죠? 뭐 있었죠? 이게 정화 있고 을목 있고 기토 있었잖아요. 이미 여기서 결정했어 안 했어? 결정했죠. 결정했잖아요. 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통변은 간략하게 뭘 보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하려면 항상 초보자는 틀리는 거죠. 간략하게 하면 진짜 종로가 1등합니다. 그 자세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자기 사주 보고 자세히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인생 조지는 겁니다. 그냥 조져버립니다. 이거 배워서 자기 사주 자세히 알려고 하는 순간 자기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할 게 뭐 있어? 좀 이따 좋을 건데. 간단하게 합니다.
실무형이요, 계획형이요. 현관에 있으니까 계획형. 계획적으로 살고 싶어 하죠. 현관에 있으니까 계획적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목생화로, 그럼 화가 있냐 이거. 그러면 화가 있죠. 어떻게, 그쵸? 어떻게, 그죠? 갑경이 뭐라 그랬죠? 깨우다, 걸리다. 깨우다, 을경은 뭐라 그랬어? 걸리다. 걸리다. 사회에 나가서 내 능력을 벌리고 싶다로, 그걸 개입적으로 하고 싶다. 여기까지만 통배하면 됩니다. 그죠? 무엇을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청화. 그쵸? 또 뭐가 있어? 그렇게 나가서 배출도 하고 싶잖아요. 그쵸? 활용도 하고 싶고, 이게 펼치고 싶지만 또 뭐 하고 싶죠? 내 몸 사용 설명서도 하고 싶죠? 정기. 나를 위해서도 만들고 싶잖아요. 정기.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배운 거는 권리다로 통변하기로 했습니다. 을경을. 그쵸? 정기. 기는 이미 있죠? 정기가 뭐라겠죠? 무엇을 만들고 집 짓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를 위해서 만들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상대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한테 유산 안 남깁니다. 나를 위해니까. 뭐 이런 식의 나중에 자세한 통변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런 말 하다가니 그 사람이 5초 후에 다른 말 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감 넘치는 상담은 패자가 할 짓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는 상담을 해야지. 이게 이 사람의 삶의 유형입니다. 지금 뭘 검사한 거예요? 원령 검사했죠? 이게 뭐예요?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는 겁니다. 그럼 뭐 목생화가 됐으니까 어쩌고 뭐 화급이 됐으니까 어쩌고 나중에 목금 배우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원령에서 말고 투관된 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원령에서 말고 투관된 놈들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투관된 거의 기준은 인신사회와 좌우묘에서 투관된 걸 살피라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관이 안 된 놈하고 투관이 된 놈하고를 따지지 않는데 투관이 안 된 놈을 따지니까 감목이 없습니다. 투관이 안 된 놈 따져야죠. 저기 인신사회 중에 해 보이죠? 그쵸? 투관이 안 됐잖아요. 감목이 없습니다. 또한 뭐도 없어요? 임수도 없죠? 뭐라고 쓸까요? 해를 감목이라고 쓸까요? 임수라고 쓸까요? 현관 투관이 됩니다. 해자축이면 임수라고 쓰고 해묘미면 감목이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용과 채로 나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쓸까? 보살님 뭐라고 쓸까? 왜? 해묘미 용이니까 해자축이 아니잖아. 수가 아니고 목으로 써야 된다. 원칙상 그래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임수를 썼다가 나중에 살면서 감목을 쓰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자마자 배울 것은 또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 여러분들은 채용도 배워야 되거든요. 해묘미 했잖아. 삼합 했으니까 목으로 쓰는 겁니다. 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라간 거를 따지다 보니까 술에서도 경금이 올라갔지 않느냐? 이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강자로는 따지지 않지만 원령에서는 따집니다. 원령에서 술에서 경금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습니다. 따지는 거지만 단지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 원령이라 해서 기타 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올라간 것이 해하고 오잖아요. 좌우면서 뭐가 올라갔어요? 병하고 올라가고 정하고 올라갔죠? 그렇죠?
병화 놀러 갔잖아요. 병화도 따지는 겁니다. 이건 간목이 어떻게 해요? 놀러 가지 않았죠. 그렇죠? 간목이 어떻게 했어요? 투가 됐죠. 투간이 됐죠. 투간, 통화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병화가 투간이 됐다는 뜻입니다. 투간이 안 됐습니다. 해가 투간이 안 됐습니다. 목이 투간이 안 됐습니다. 간목이 아까 뭐였죠? 수화 기준에서만 얘기하세요. 깨우다. 병화로 나를 깨우는 것은 투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는 어떤 인격을 살고 나는 어떤 정신을 살고 나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를 판단은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영원이라는 말은 왜 그랬죠? 투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운에서 들어오면 하고 싶죠, 이제. 하고 싶죠. 언제 들어오냐 그러면 가보년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간목이 뭐라겠죠? 깨우다, 건립하다, 나를 세워나가는 운이왔다. 이런 식의 통배입니다. 자세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분명히. 병화는 투간이 됐습니다. 투간된 건 뭐라고 싶어요? 고급화가 되고 싶고 지배자가 되고 싶고 내가 이거를 개입적으로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고 나를 요거에 대해 병행 줬는다. 그렇죠? 주 업종은 아니지만 병행해서 쓰고 싶다 했죠. 병행이라고 했잖아요. 병행이죠? 병화가 투간됐습니다. 병행하는 일이 뭐죠? 목에 건립을 돕는 거잖아요. 그쵸? 목을 돕고 잘 펼쳐지게 하고 싶고, 그러죠? 을목을 잘 펼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의 건립을 돕고,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펼치도록 돕고 싶다. 나는 이거를 직업 위에 병행하고 싶다. 지도자가 돼서 병행하고 싶다. 이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병화가 투간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갑병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주는 을병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립을 돕는 거요, 펼치는 걸 돕는 거예요. 펼치는 걸 돕기 때문에 펼치는 사람들, 애들 말고 성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병행 직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행 직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해하셨죠? 다시 이거 일주일 내내 연습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질문하면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초보자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초보자 교육은 참으로 힘들죠. 그렇죠? 뭐 간목이 뭐니 이런 그런 거는 초보자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초보자답게 배웠으면 초보자답게 통변까지 하는 게 초보자지, 무슨 초보자가 뭐 간목 배우고 이튿날 을목 배우고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편관만 있고 지지는 없는 거를 찾는 겁니다. 경금. 그렇죠? 지지에 없다는 것은 해 인신사의 좌우묘가 없는 걸 없네. 진술증명을 뺀다고 했어요. 원령은 어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원령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인간의 경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양이든 그것이 번뇌든 간에 그럽니다. 경금이 뭐 하는 거죠? 경금이 뭐예요? 수화로만 설명해야 돼. 금으로 설명 안 돼요. 수화로. 경금은 임수를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되죠. 모아야 되죠. 모으는 상품이 되잖아요. 이게 갑니까? 상품을 모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수가 있어야지 번뇌도 모아놓고 그러죠. 실무가 아닌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번뇌가 되는 거고
여기 그래도 있으면 번뇌를 모아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교양이 됩니다. 현관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돼요? 번뇌가 되고 그것이 상생만 하면 교양이 됩니다. 임수가 없죠. 그럼 하지 말라고 천간하는 중이니까 하지 말라. 해중에는 임수가 뭐라 했죠? 아까? 감독을 했잖아. 여기서. 이게 임수. 만약에 해중에 그 임수면은 있게 되는 거예요. 있죠? 그때는 지장을 실무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번뇌가 됩니다. 나도 이것도 모으고 싶고 저것도 모으고 싶고 그래서 사입 전문가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료 전문가, 뭐 시행 전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시행사에 보면은 시행사 하는 게 뭐예요? 토지주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조합 만드는 게 시행사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시행사에 시행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주변에. 그렇죠.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는 뜻이 되죠.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원료를 모으거나 상품을 수급, 그렇잖아요? 모으는 것은 번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1번, 99%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입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건 99%, 이거 1%, 이거 말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는 사람 상대하려고 우리 직업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하실 일이냐면 심리학자나 정신병자, 다른 병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적 요소라든가 쓸데없는 번리 망상이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진상들이라 하죠. 깨워주시고 이것만 연구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 가치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대체로 빼시고 99%, 1%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로 돼 있겠어, 이거로 돼 있겠어요. 이거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99%는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상담할 때는 이걸 잘 봐야 되겠죠. 네. 공부할 때는 이게 99%, 이게 1%, 상담할 때는 이게 99%. 그렇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요즘은 말썽 많은 세상이죠. 정체성이 불량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명리학책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만 학자들이 이거를 명학강의 뭐 이런 식의 명학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국 시대적 얘기 이런 곳에 살짝 끼워넣어서 한 거를 보면 정보를 차단하면서 이렇게 자기 의견도 밝히려는 역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쓴 책에 정보를 일정 차단도 해야 되고 의견도 발표해야 되고 틈새 가만히 살펴보면 저 새끼 뭐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책을 수십 권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에 이것이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 애들이 뭐 칼융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심리 철학을 어쩌고 할 때 톡톡 튀어나오는 단어가 명학강의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명학강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민국시대적 점이죠. 여러분 민국시대에 나온 책은 그 교과서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막을 조금을 알려면 민국시대 책도 현대사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청나라 이후를 민국시대라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이런 얘기하면 그럽니다. 보탬이 안 되는 삶을 사시려고 하시나 봐요. 끝입니다.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은 역학원에서 통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철학.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 철학이 있잖아요. 통변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는데 좀 쌀쌀맞죠. 통변 방법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거고 이거는 권장을 합니다. 제가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통변 순서를 만드는데 통변 목적은 삶의 유형을 검사하기.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삶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직업적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가공이나 기술적인 요소는 나를 위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무슨 건축을 한다. 그럼 분양하려고 그래? 임대업하려고 그래? 임대업하려고. 그럼 임대업자라고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말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을목이 투관돼 있잖아요. 을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병화가 투관돼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한테 펼치는 방법을 하잖아요. 펼치는 방법을 일러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것이 통변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펼치다죠. 을병이. 이거는 정징은 내몸 사용 설명서잖아요. 이거는 사회생활 설명서입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싶다. 모든 거를 응용해가지고. 그렇죠? 정화의 응용력과 그 응용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판매용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론을 가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 집집은 낭비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무로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들어와서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꽉 차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저런 사람이 정지로 집을 짓잖아요. 건폐율이 거의 없고 놀이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가용 공간도 자기의 마음에 맞게 들었으니까 그거는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놔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쓰기 편하게, 자기가 쓰기 편하게. 이런 사람 커피숍 시키면요. 커피숍 시키면 바에서 매 홀까지 가운데에 지 가방을 늘어놓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가용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공간이요, 남의 공간이요. 남의 공간이란 나의 손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공간화 시키려고 합니다. 평상시 생활도 그럴 우려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세하게 당신이 직업적 운영하는 그 태도들, 방식 이런 게 자세하게 숱하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게 검사 방식이 그렇다.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병행도 참 좋죠. 병행하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병행하는 것도 을병의 병행이잖아. 을정의 직업적 요소와 을병이잖아요. 컨설팅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죠. 쓸데없이 똑같이 중복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병행적 요소로 스펙을 만들어서 직업적 요소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주관이 을목이 주관이요, 병화가 주관이요. 항상 병화가 주관이죠. 수화로 주관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내려 쓰는 겁니다. 병화가 주관했잖아. 항상 병화가 주관해요. 그래서 을병은 내려 쓰는 겁니다. 지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해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질문은 한 달 후에 하시고 이거는 반드시 기록해놨다가 삶의 유형 검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월령을 보고 월령 투관자를 보고 수화로 연결시켜서 어떤 삶의 유형을 살고 싶은가, 그렇죠? 직업적으로. 그리고 강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떠한 병행 목적을 가지고 직업의 스펙으로 사용할 것인가.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망상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바라가니 명리학자로 정상적으로 살기 힘듭니다. 명리학은 명리학답게, 사용독적답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문답 딱 나가서도 명리학답게 하시면 쌀쌀맞이 문답이 됩니다. 실용적 목적 위에는 명리학이 가르쳐줄 게 아니니까 인격을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정식 강의예요. 이런 강의. 한 달 후에 4주 후에 임상합니다. 검사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할 것 같아요? 지지할 거거든요. 지지, 천간을 지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육신 사용 설명사입니다. 뭐 비경계, 이 세 개를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임상하는 거하고, 한 달에 하나 띄는 거예요.